집착의 법칙.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40번째 생일 직전에 나는 사람들이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현 상황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다시 집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앉아서 내 인생을 상세하게 검토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현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목적을 되새기고 목표를 명확히 한다면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종이에 적기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이 즉각 나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나는 더 큰 목적을 놓치고 있었다. 원대한 목표들을 세우면서 거기에 계속 집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나는 열정적인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에서 점점 멀어져 단순한 강연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일에 다시 집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단지 한 분야의 산업을 바꾸는 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세일즈 방법을 개발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또 대형 부동산 회사를 세우고 싶었던 꿈을 상기했다. 알고 보니 난 번아웃에 빠진 게 아니었다. 목적을 다시 확인하자 즉시 새로운 활력과 흥분을 느꼈다. 몇 달 안 되어서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홍보회사와 자동차 분야를 맡을 파트너, 부동산 인수와 관리를 도와줄 파트너가 생겼다. 곧 나는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고 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다는 착각. 플러그를 뽑고 긴장을 풀려면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회의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 대부분은 제대로 긴장을 풀 수 있을 만큼 오랜 휴가를 즐길 처지가 못 된다. 휴가가 어느 정도 편안함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휴가의 핵심은 신체의 활력만이 아니라 목적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온전히 집착하면 저절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다시 힘이 난다. 사람은 휴가에 굶주려 있다. 휴식이 자신을 재충전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재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적에 다시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많은 사람은 이를 일로 보지 않는다. 한편 나는 자유시간이 성공의 최대 위협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만 하겠다. 악마를 만나고 싶다면 당신의 일정표에 하얀 여백을 남겨두라. 일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 생산성을 최대로 발휘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흔들리면 안 된다. 난 성공 같은 거 전혀 바라지 않아라고 으스대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갖지 마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잘못된 믿음.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라는 개념 자체가 터무니없는 소리다.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쪽으로 최대한 치우치게 하려고 노력한다. 훌륭해지고 승자가 되는 일에 완전히 집착하면 뭔가 타협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운동, 취미, 종교생활, 독서 등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집착은 중요한 것을 희생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다. 집착하면 건강, 믿음, 가족, 커리어, 돈 등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성공과 즐거운 삶 사이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선택할 필요 없다.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다. 집착하는 사람은 모든 걸 요구하고 모든 걸 얻는다. 균형에 매달리지 않는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얻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꿈을 포기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조언을 구하지 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들은 유산을 남기거나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해요.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그들은 진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 비난과 반대에 대비하라. 소셜미디어가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이 지닌 엄청난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집착했다. 그래서 나는 포스팅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게시물을 올린다는 소리를 되풀이해 들었다. 전문가들은 내게 게시물 수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그런 규칙을 누가 만드는가? 형은 게시물을 너무 많이 올려 라고 동생이 말했다. 나는 내 트윗 끊어. 너 보라고 올린 거 아니야. 날 모르는 70억 명이 보라고 올린 거지라고 말했다. 내 직원 중 누군가가 사장님이 게시물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고 있다고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CNN은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계속 뉴스를 쏟아내고 있어. CNN에 실증 나면 폭스나 다른 채널로 돌리지. 거기서도 오싹한 정보들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와. 오스틴에서 강연할 때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랜트, 당신은 게시물을 너무 많이 올려요. 그래서 당신을 차단해야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적어도 지금 당신은 나를 알고 있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일은 나를 차단한 이 남자가 직접 나를 보려고 돈을 내고 왔다는 것이다. 비난자는 사실상 최고의 조력자다. 주변에 비난자가 없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비난자를 끌어모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비난자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신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증거를 찾고 싶은가? 그건 바로 당신 주변에 모여든 비난자들이다. 당신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비난자가 공개적으로 관계 어린 증오를 퍼붓거나 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더욱더 당신을 홍보해준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적어도 나를 안다는 말이니 언제든 환영이다. 실제로 내가 큰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비난자는 나에 대해 더욱더 신랄한 악담을 퍼부었다. 내가 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나를 증오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비난자들을 쫓아보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집착을 줄이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라.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집착의 연료로 삼아라. 챕터 6. 이기려면 지배하라. 당신 자신을 지배하라. 사람들 대부분은 지배의 의미를 오해한다. 그들은 이 개념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배 그리고 진정한 집착은 스스로를 지배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마인드셋을 지배하지 못하면 사업이나 인생도 지배할 수 없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다. 스스로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의 영역을 분류해 각 영역을 분석하는 능력을 발전시켜라. 그래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그 영역을 집착의 핵심 연료로 삼아라. 부정적이고 제한된 사고를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란다. 왜일까? 문제를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이고 제한된 생각을 없애고 잠재력과 목표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릴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집착할 대상을 찾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고통이 아닌 선택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아주 쉽다. 나는 탁월해지고 싶은 일들을 적는다. 그런 다음 그 일을 할 수 없는 변명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시간을 만드는 데 집착한다. 좋은 예가 있다. 나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데 전념한다. 일을 잘 해내려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우고 동네 카페로 간다. 그곳에서 우리 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좋은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집으로 돌아와 식사한 다음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는 출근할 준비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전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지 창의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나는 시간을 필요에 맞게 만든다. 예를 들어 밤이 아닌 아침에 아이들과 놀거나 체육관에 데리고 간다. 나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만든다. 우리 부부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둘이서만 저녁 외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직원이나 고객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나의 일정표에 비어있는 공간은 내 삶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나는 많은 약속과 활동으로 내 시간을 빈틈없이 채운다. 58살인 현재 나는 말 그대로 한 가지 미팅을 마치면 다른 미팅을 하러 달려간다. 돈에 관한 생각을 지배하라. 돈을 벌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돈을 벌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실이다. 현재 백만장자 중 80%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았다. 당신이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주의를 끌어모으려면 그리고 고객이 당신 말고 다른 거래처는 생각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지배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려면 성장에 대한 엄청난 전념과 몰입, 집착이 필요하다. 이 지구상에는 상상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돈이 없는 건 이 세상에 돈이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안 된다거나 돈을 벌기 어렵다고 믿기 때문이다. 돈은 어디에나 있다. 바로 이것이 돈에 관한 내 태도다. 누구에게나 돈이 있다. 충분하지 않는 수입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돈에 집착하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라. 당신의 브랜드를 지배하라. 내가 처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고객을 만들려고 소셜미디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역을 지배하고 내 이름을 세일즈의 대명사로 만드는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하는 거죠. 소셜미디어나 마케팅, 심지어 일반 광고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왜일까?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도 소셜미디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을 몹시 싫어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알게 되면서 모든 채널을 맹렬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내가 게시물을 너무 자주 올리자 곧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겼다. 카돈이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그의 회사 규모가 얼마나 크지? 그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소셜미디어가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리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내 전문 지식을 지배적인 브랜드로 바꿔놓았다. 오늘부터 당신도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 집착하기만 하면 당신은 즉시 그 모든 영역을 결합하고 먹이고 강화할 수 있다. 지배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당신이 쏟는 노력의 밀물이 삶의 모든 배를 띄워 올릴 것이다. 챕터 7. 위험해져라. 위험한 사람이 되어라. 위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험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 조심하면서 위험을 피하려고 애쓰면 실제로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푼돈을 벌고 싶다면 위험을 피해도 좋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이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일에 집착해야 안전하다. 이것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자, 고객, 거래처, 직원, 배우자, 심지어 자녀까지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이다. 더는 웅크린 채 두려움에 휩싸여 소심하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라. 당신이 언제나 위험한 사람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1.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어디에 살고 있든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한다. 인터넷에서든 직접 만나서든 전화로든 컨퍼런스에서든 멘토를 통해서든 새롭고 더 영향력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 인기가 없어도 괜찮다. 당신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영역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성공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최근 나는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3,2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부동산 거래에 참여했다. 모든 당사자가 가격에 동의하면서 거래가 진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가격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들 당혹스러워하리라는 게 예상되었다. 나는 거래 관계자들과 무척 긴장감이 도는 통화를 했다. 몇 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대리인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나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다. 2,920만 달러요. 이후 3주간 서로 욕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며 적대감과 불확실성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침내 2,920만 달러로 거래가 마무리되었고 나는 280만 달러를 절약했다. 아내가 내게 말했다. 어떻게 거래를 그런 식으로 해? 모두가 당신을 싫어할 거야.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나아. 착한 남자인 척하며 나 자신과 내 사업, 내 미래 그리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느니 중개인과 대리인, 판매자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겠어. 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거래를 할 생각이 없다. 나는 훌륭한 거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위험해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거래는 기술이다. 나는 거래 협상을 주제로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넘지 않는 선이 있다. 간단하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이나 상대방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은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선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이어도 납득할 만한 건 밀어붙인다. 거래에서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열심히 밀어붙인다. 280만 달러를 벌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안다. 그리고 내 행동의 이유가 타당하기만 하면 3주간의 감정적 위험과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래야 수년간의 경제적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 3.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라. 성장하려면 뭔가를 버릴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모든 투자가 눈에 보이는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투자하라. 나는 광고, 마케팅 캠페인, 브랜드 캠페인, 소셜미디어 포스팅에 돈을 투자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후회되는 지출은 없다.
당신은 항상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 나는 투자를 멈추거나 이런 그 투자에서는 수익을 올리지 못했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투자 수익을 입에 올리는 것은 투자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투자하지 않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하고 또 투자해야 한다. 충분한 돈을 벌고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고 충분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특히 새 사업에 착수했다면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기보다 재투자할 수 있는 총수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매출 증대가 최우선순위여야 한다. 저축 먼저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고 얼마나 많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는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당신은 나가서 사업을 번창시킬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고 창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기 시작한다. 오늘날에는 돈을 벌려면 패장과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기를 주저하는가? 그렇다면 고객이 당신에게 투자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에 돈을 투자하라.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번 돈을 시장에 재투자하라. 그러면 엄청난 수준으로 날아오르는 성공을 맛볼 것이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나는 공간과 무대, 인터뷰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제공하고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거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 다시 말해 나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아는 사람,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처럼 행동한다. 심지어 아직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연기한다. 내가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나는 배우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업가 연기를 하는 진정한 배우야. 두려움은 멋진 선물이다. 두려움은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가 아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다. 내 커리어의 대부분은 두려운 일들이었다. 새로운 분야, 낯선 분야,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일은 두려웠다. 새로 접근하는 분야에서 나는 거물이 아니었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면서 나는 오랜만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들었다. 최선을 다할 때는 언제나 그런 기분이 든다. 행동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나는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당신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한다면 두려움을 힘과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없애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두려움을 활용하라. 챕터 8. 세일즈에 집착하라. 세일즈는 신이다. 세일즈는 그저 하나의 부서나 커리어, 누군가의 직업이 아니다. 어느 사업에서든 세일즈는 신이다. 세일즈의 영향력을 피해가는 사람이나 회사, 산업은 없다. 경제 전체도 세일즈의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가 뭘까? 자사의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많이 팔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 회사에서 세일즈는 중요한 것 이상이다. 세일즈는 생명줄이자 기업의 모든 것이다. 사업체의 운명은 제조나 연구, 아이디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일즈에 달려있다. 당신이 한 회사의 관리자든 자기 회사를 운영하든 이제 막 창업했던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수입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사업 계획서나 작성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맞다, 사업 계획서도 필요하고 제품 개발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제품을 구매할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지, 새로운 수입을 어떻게 창출할지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세일즈는 기업의 매출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세일즈 없이는 어떤 매출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일즈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배를 부정하는 것이다. 내가 세일즈를 좋아해서 했겠는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했다.